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0번째 페이지. 여러분, 수달과 해달이 헷갈리시나요? 올빼미와 부엉이의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이 시간부로 개가 재고 제가 개 같았던 닮은 꼴 동물들 더 이상 안 헷갈리실 겁니다. 안주현 과학선생님과 재미난 동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귀 얘기가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한 서너 명 모이면 다 방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시 잡지사군요. 역시 안주현 선생님이죠. 예. 혹시 뭐 선생님은 뭐 닮은 동물, 동물 별명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토끼. 토끼상이시네. 네, 토끼상이시네.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사실 그 다른 채널에 다른 방송에 나가면서 초파라는 별명을 원피스 초파? 네, 얻게 됐습니다. 원피스 아시는군요. 알죠. 네. 원피스 초파 나오는 그 귀여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예. 초파를 별명으로 갖게 돼서 비슷하다. 초파 모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저 모자. 저 앞버전 모자 핑크색에 이렇게 뿔 달린 거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채널에 나갈 때는 그 모자를 항상 쓰고 출연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닮으셨네. 네, 왜 초파인 줄 아세요? 그냥 그 인상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왜죠? 그런가요? 사실 초파는 제가 초파리 전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초파라고. 전공이 초파리세요? 네. 그래서 초파라고? 아니, 초파리 전공이면 초파리 캐릭터로 가야지 왜 이렇게 회피하시죠? 제가 회피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렇구나. 네. 네임드 캐릭터가 초파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는 이제 눈매가 좀 많이 처져가지고 뭐 닮은 동물이라고 하면 약간 개나 어떤 뭐 카피바라 요 정도를 말했는데 요새 부쩍 좀 살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매너티라고. 약간 저 친구. 저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너티, 듀공 이런 친구들이군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유, 듀공. 전 저 친구들 귀엽다고 생각해요. 바다의 어떤 그 순둥이들. 그렇죠.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준수하시죠. 얘기를 들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준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볼 때마다 헷갈리는 닮은 꼴 동물들을 구별해보는 시간.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지식도 쌓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끼리는 같은 종이어도 당연히 우리 사람처럼 구분을 하겠죠? 개체수 하나하나를? 그쵸.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에버랜드를 강타했던 소녀가 있잖아요. 푸씨 집안의 푸바오요? 판다. 네. 푸바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푸바오가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친구 다른 선생님께 선물로 푸바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뭐 때문에 뭘 하다가 푸바오 사진을 한 장 출력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아시더라고요. 얘는 러바오다. 얘는 푸바오가 아니다. 어떻게 아시죠? 왜냐면 저는 그냥 푸바오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사진을 뽑았을 뿐이지 뭐 그게 진짜 푸바오인지는 사실 검증을 몰랐거든요. 안 했는데. 근데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눈에 판다 눈에 무늬 그 눈 주변에 까만색이 있잖아요. 그게 판다의 어떤 개체들마다 다르죠. 너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귀의 위치, 귀의 동그란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푸바오는 또 뿔털이라고 해서 솟아오른 털이 있더라고요. 다리 길이도 다르고. 근데 저도 이제 바오 패밀리를 매일 봐가지고 심지어 쌍둥이라고 하는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저도 이제 구분이 다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후이를 봤을 때 둘이 느껴지는 차이와 이강민, 안주현을 봤을 때 느껴지는 차이를 비교해 보면 판다끼리는 다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끼리는 아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니까 디테일을 더 보는 거지만 더 사실은 제3종의 입장에서 보면 판다처럼 넓은 무늬를 가진 애들을 구분하는 게 식별하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가? 사람들은 뭐 머리 길이, 뭐 머리카락 길이 만약에 다 똑같다. 남자분들 뭐 다 똑같게 해놨다. 안경도 다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뭐 눈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입모양, 코모양 다 이런 걸 보지만 다른 종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러네. 인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냥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 우리가 보듯이 네네.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판다 같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뭐 무늬가 있는 동물들 특히 뭐 얼룩말, 기린 이런 동물들도 사실은 개체별로 이렇게 털 무늬를 비교해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들을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무늬도 다르고 네. 뭐 두께, 너비, 그다음에 뭐 반복되는 정도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그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네. 그 개체들끼리 같은 무리를 네. 식별하는 데는 충분히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는 보통 시각에만 의존을 많이 하는데 네네. 동물들은 또 다른 방법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각 그다음에 후각, 후각 냄새 많이 맡고. 냄새도 중요하죠. 아까는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지난 이제 시간에. 방귀 얘기했을 때도 방귀도 뭐 하나의 냄새 중요한 지표지만 방귀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는 냄새들도 많이 있잖아요. 채취를 낸다거나 뭐 배설물을 여기저기 뭐 영역 표시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냄새로 서로를 식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각. 목소리요? 소리. 네. 예. 우리 그 여름에 보면 네. 매미들이 굉장히 또 많이 기승이죠. 예. 기승이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얘네가 동시에 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창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얘네가 그 수컷 매미들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예. 소리를 내는 이유는 네. 이제 암컷 보고 찾아오라고 구애, 내는 구애. 거예요. 네, 구애를 하는 거죠. 나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 근데 그럴 거면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럼 혼자씩 따로 내야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지. 더 왜냐하면 튀죠. 예. 경쟁 상대잖아요. 만약에 네. 우리가 둘 다 수컷 매미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울어버리면 묻히죠. 묻혀 있으면 그죠? 암컷 입장에서는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고민되잖아요. 헷갈리고. 예. 근데 같은 종의 수컷 매미들은 보통 동시에 울어요. 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유리하지? 멀리 도달하나? 소리가? 일단 소리가 커서 예. 멀리 있는 애들도 들을 수 있고 예. 게다가 보통 이제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어쨌든 영역 안에 와서 우리를 찾아라. 아. 증폭을 시킨 효과도 있고요. 예. 미팅 장소를 알리는 거죠. 네, 예. 여기야.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 천적에 대한 또 방어 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씩 울어버리면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순간 새가 날아와서 그러네. 암컷이 아니라 이제 내 아이의 운명이 네. 이제 먹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 이제 동시에 보통 같이 울거든요. 새 입장에선 매미들이 한 수백 마리가 같이 온다고 얘네가 나를 집단 린치를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뷔페 아닌가요, 뷔페? 뷔페지만 예. 이걸 먼저 먹을까 저걸 먼저 먹을까 절로 갈까 약간 고민하는 텀이라도 생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렇죠. 세력을 좀 보여주니까. 네. 근데 또 신기한 건 매미도 우리는 그냥 매미네 하지만 매미마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마다 소리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뭐 흉내 내실 수 있나요? 매미 소리? 참매미, 말매미, 뭐 어. 스피오, 네. 스피오, 찌리리리리리 이런 애들이 있고, 네. 빽 막 이런 애들이 있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뭐 동시에 완전 큰 소리 확 우는 매미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세련 매미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자 그런 종마다 다른 소리를 내서 서로를 식별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소리로도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헷갈려하는 다른 동물 구별하기 꿀팁을 안주현 선생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친구로 해야겠네요. 예, 초파. 예, 좀 밑값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니까. 예, 초파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파리를 전공하셨는데 네. 초파리를 근데 왜 이렇게 관심 갖게 되셨나요? 아. 예. 파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존재죠. 그렇죠. 집안에 나타나면 일상에서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쵸. 네. 어디 가서 제가 저 초파리 전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요? 왜요는 한 세 번째 정도. 그래요? 네. 두 가지가 뭐죠? 일단 첫 번째는 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되게 마음 아픈 질문이죠. 저는 주로 그러네. 살리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네. 초파리를 살려야 내가 실험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해야 결과를 얻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되게 이거 착착착착. 배려 없는 그쵸. 질문이네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이제 속상하지만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파리 그거 자연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네. 예, 그건 약간 이제 밈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예.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초파리가 일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긴 하지만 생물학자들에겐 굉장히 사랑받는 실험 동물이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수많은 장점들은 있지만 저는 사실 초파리 성체가 아니라 네. 초파리, 배아의 네. 신경계, 발생,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배아죠.
배 안에 알이거든요. 네. 초파리 알을 연구했다라고 이제 간단히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알에 뭐가 보여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알은 눈에도 안 보이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사실 알은 육안으로 보여요. 알은 보이죠. 네, 보이는 정도의 크기고 네. 그리고 알이 그냥 이제 하얀 덩어리 덜렁 있는 것 같지만 네. 내부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이제 네. 특정 어떤 관심 있는 유전자나 관심 있는 세포, 뭐 관심 있는 단백질을 염색을 할 수 있어요. 시약을 이용해서 형광 염색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염색을 촥 해가지고 네. 현미경으로 촥 보면 네. 역동적이에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초파리 알 안에 있다. 아, 네. 우주가 있어요. 우주. 제가 진짜 척사 들어와서 예. 처음으로 이제 원래는 처음엔 실험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해서 이제 끝까지 해서 결과가 딱 나온 거를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넣고 확인을 했는데 예.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운명이다. 이건 우주다. 황홀 하셨군요. 네. 그 정도야. 거기에서 본 적이 이제 없으니까. 예. 초파리다. 초파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네. 초파리를 세부 전공하게 되셨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귀엽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초파리를 우리가 또 과학에도 많이 네, 예,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마 파리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 저게 초파리, 벼룩파리, 나방파리군요. 네. 여기서 제가 억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십니까? 보통 이제 예. 주변에 뭐가 조그마한 것들이 날아다니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날파리 이러면서 날파리. 일단 예. 이렇게 좀 약간 초파리를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 그러네. 왜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렇게 싸잡아서 저런 친구들 날파리로 날파리는 묶어버리는데 약간 비한가? 약간 초파리는 약간 날티난다 이런 거. 저 나머지 두 마리랑은 좀 예. 두 종류랑은 좀 다른데 예. 날파리라고 하면 쟤네가 싹 다 묶이니까 초파리의 고유성을 왜 그렇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장하냐? 초파리는 조금 더 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예. 사실 구별하는 포인트는 사진을 보셔도 금방 티가 나는데 예. 초파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사실 눈입니다. 눈이요? 네. 약간 붉은색인데요? 네, 예. 눈이 빨간색이죠. 아, 저게 이제 야생형 초파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암컷이네요. 네. 아무튼 바로 하시네. 예. 눈이 굉장히 크고 거의 머리의 옆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빨간색인데 네. 저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 눈이요? 눈 색깔이요. 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 잡았는데 저는 초파리가 아닌 걸 확신하고 잡았거든요. 네. 초파리였으면 안 잡았을 텐데.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너는 초파리 연구하는 사람이 초파리를 잡으면 어떡해? 초파리를 죽이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예. 일단 잡아서 걔가 이제 뭐 죽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찾아가지고 네. 주워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예. 눈 색깔이 빨갛지 않다. 피하 식별해서 내가 사살했다. 이거 초파리 아닌 거 내가 알고 이렇게 잡은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일이 동체 있었습니다. 시력이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양이급 아니세요? 근데 아까 그 사진 보고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셨냐고 궁금해하는데요. 지금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이 초파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잖아요. 곤충은 네. 배 쪽의 끝부분 색깔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일단 배가 굉장히 통통하죠. 그러네. 암컷은 대체로 배가 통통한 편이에요. 왜냐면 아래 이제 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좀 크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지금 저렇게 체절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컷이었으면 배가 더 홀쭉하고 네. 끝부분이 저렇게 마디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까만 영역이 더 넓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호랑이 무늬처럼 마디마디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암컷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 앞다리가 다리가 6개잖아요. 네. 맨 앞다리의 중간 부분에 보면 중간 체절에 보면 네. 수컷 같은 경우는 이게 까만색 점이 한 쌍이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사진에는 없죠. 원래 있으면 보여요? 사진으로도? 네, 있으면 이제 그게 이 성질이라고 해서 네. 짧은 털이 있는데 이제 그 털이 수컷에게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뒤에 이제 벼룩 나방파리는 왜 이름이 저렇게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벼룩처럼 보이고 나방처럼 보입니다. 예. 약간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방처럼 날개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 네, 벼룩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벼룩하면 생각나는 특징이 보통 이렇게 잘 뛰는 걸. 뛰어봤자 벼룩은 좀 벼룩. 이렇게,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초파리랑은 다르게 물론 셋 다 날아다니지만 벼룩파리는 뒷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특징적인 벼룩과 유사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 색깔 자체도 지금 보면은. 네.
너무 다르죠. 야, 다르네요. 우리 예. 파리가 훨씬 통통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파리. 예. 그리고 좋아하는 거나 주로 발견되는 영역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초파리는 보통 신 거 좋아하거든요. 주로 부엌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죠? 과일 껍질, 뭐 맥주, 뭐 이런 거 네. 초파리가 진짜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깨달았는데 커피 맛 중에 산미가 강하면 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초파리들이 날아와요. 아, 그래서 그 산미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멀리 있어도 그 냄새를 맡으면 이제 귀신같이 나타나고, 근데 반대로 벼룩파리는 이제 그 부엌보다는 주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이런 데서 많이 다르구나. 네, 발견이 예. 됩니다. 나방파리는요? 나방파리는 저 사진은 너무 이제 확대가 돼서 디테일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내가 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습한데 특히 이제 화장실 습한 지하에 있는 막 이런 데 가면은 보통 그 옛날에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방어력 0으로 돌아다닌 짤이 있어요. 네. 분명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다들 그래요?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분명히 보셨을 텐데 예. 진짜 잡으면 되게 힘없이 잡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사진으로는 저래도 쟤도 엄청 작나 보네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쟤는 이제 나머지 둘과는 다르게 몸에 털이 좀 많죠. 짧은 저런 털이 날개에도 많이 나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셋은 엄연한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 예. 특히 생물 실험에 많이 사용된 것은 초파리다. 조파리다. 그리고 날파리로 싸잡아서 말하지 마라. 네. 초파리를 초파리라 불러라.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입니다. 학명이요. 아, 네. 예.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동물로 한번 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달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오. 수달을 전 너무 좋아해요. 수달도 약간 닮으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너무 기분 오. 좋습니다. 수달이랑 해달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수달 영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쉬운데요.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보노보노가 해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번호 해달. 딱 봐도 왼쪽이 보노보노잖아요. 음. 예. 그래서 해달, 수달입니다. 수달을 좀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해달보다? 해달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 앞손을 다리겠죠. 아, 예. 예, 다리를 사람 손처럼 잘 쓰는 친구들한테 취약한데 수달이 이렇게 막 두 손으로 물고기 잡고 먹을 때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수달은 그 와중에 헤엄도 잘 쳐요. 예, 수달이 이제 헤엄치는 거 이제 드론샷으로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능력주의자군요. 네. 아니, 그렇게 네. 되나요? 그리고 수달은 너무 영특해 보이고 야무져 보이고 약간 악의도 없어 보이고 눈빛에 오. 약간 물고기 피 튀어가면서 먹을 때 빼고 아. 그래서 사랑하죠. 네. 예, 해달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 해달도 이렇게 막 손잡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죠? 이 발바닥에 오레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네, 손잡고 네. 자는 거예요? 손잡고 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귀여운 특징이 네. 이제 새끼를 보통 저렇게 아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네. 새끼를 보통 배에 올려놓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이제 먹이를 먹여야 되면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끼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사냥을 못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엄마가 사냥을 해 와서 그걸로 이제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사냥할 동안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쵸. 일단 어디 맡겨놓고 가야 어디 되잖아요. 맡겨요? 근데 뭐 딱히 이렇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해달이 주로 서식하는 데 보면 굉장히 길다란 네. 켈프라고 해서 뭐 다시마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자라는 지역에 살거든요. 예. 그럼 그 기계 이거 갖다가 네. 애기 이렇게 둘둘 말아요. 설마. 떠내려가지 않게. 예. 네, 그래서 둘둘둘 말아놓고 여기 잠깐 있어라고 해놓고 사냥을 가는 거기다가? 거예요. 근처에.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와서 풀고 다시 배 위에 올려서 이제 먹이고. 진짜로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매듭을 지은다 막 이렇게 묶어요, 애기를? 둘둘둘 묶어요. 와, 해달도 매력이 장난 아니네. 그럼요. 예. 이제 다시마 숲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마 알려져 있죠. 숲에다가 인터넷에 그 수달 해달 구분법 이렇게 약간 밈처럼 돈 게 있죠. 네. 똑소리 나게 생기면 수달, 조개 뺏겨도 하고 말 것 같으면 해달이다. 이런 구분법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거 너무 동의합니다. 맞아요. 아니 너무 순하게 생겼죠 해달. 해달 너무 순하게 생겼죠. 네. 예. 아무래도 수달은 좀 영리하고 야무지게 생겼고 똘똘하게 생겼고 뭔가 이제 어디 내놔도 혼자 잘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죠. 예. 실제로 생활 방식을 봐도 해달이 좀 더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새끼도 묶어놓고 사냥도 마음대로 가려면 아무래도 덩그러니 둘만 사는 것보다는 무리지어 사는 게 안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달은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고 주로 이제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 수달은 약간 야무진 인상이고 해달은 순한 인상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관점이긴 하지만 저렇게 저런 인상이 생겨난 것도 어떤 자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나요? 뭐. 일단은 보통은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도 사람이니까 자꾸 뭘 보면 이제 이유를 붙이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 이제 추정하는 건 생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달은 이제 민물에 살고 그다음에 해달은 바다에 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민물이 훨씬 더 역동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속과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도 해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 채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냠냠냠냠냠 하고 먹어요. 맞아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소리가 냠냠냠냠 하고 먹어요. 진짜로.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진짜요, 진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굴 파서 이제 새끼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하니까 주변을 경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매도 날렵해지고 총기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민첩성이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해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 바다에서 생활하고 네. 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장해제된 대형으로 느낌. 둥둥둥둥 예. 떠다니면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물론 위험한 순간들이 있긴 있겠죠, 하죠. 하지만 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먹는 것들 보면 물고기 사냥보다는 뭐 조개, 성게 이런 좀 가만히 있는 그러네. 애들 잡아서 올려서 돌멩이로 툭툭 해가지고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치열하다.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진짜. 덜 치열할 수 있다. 예. 이런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 생활을 하니까 좀 아무래도 네.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극히 인간 위주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방식 때문에 좀 더 둥근 인상을 갖게 되지 않았나. 몸도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네네네. 지방도 잘 저장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체온도 유지해야 네. 되니까 계속 물속에 있으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둥글둥글한 인상이 네. 좀 발달하게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친구들은 뭐 맹수들이 대표적이지만 눈빛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보통 피식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도망을 치니까 그 와중에 확 낚아채려면 굉장히 이제 동체 시력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날렵해야겠죠. 네,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수달상 좋아하시나요? 해달상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 이게 뭐 어떤 뭐 사람이랑 비유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개취인 거죠? 예,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너무 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둘 다 매력 있지. 예. 그쵸. 해달은 약간 좀 푸근하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감정 기복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신다. 보노 생각하면 얼마나 수더분하고 무던하고 그렇죠. 그렇죠? 속 안 썩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약간 좀 답답은 해도 뽀로리 입장에서 해달?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수달은 또 야무지고 똘똘하게 뭔가 그쵸. 척척척척 해낸단 말이죠. 그렇죠. 가정을 잘 읽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수달. 수달.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닌가? 사슴이랑 술록 구분법을 한번 볼까요? 오, 사슴이랑 술록. 왜냐면 우리가 그 약간 꽃사슴이라고 하는 네. 좀 이렇게 날렵하고 예쁘게 생긴 사슴은 쉬울 것 같은데 술록이랑 비교하면 사슴 중에도 좀 큰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사실 이게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이야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말씀하신 꽃사슴 같은 이미지, 가느다란 다리와 맞습니다. 가느다란 어떤 목과 네.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 네. 이런 그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사슴과는 굉장히 크고요. 거기 속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뿔도 엄청 크고 몸도 커다랗고 두툼한 이런 네. 이제 우락부락한 사슴들도 속해 있고 이제 술록도 그렇긴 하거든요. 사슴과인가요? 네네네. 술록도 예. 있고 그다음에 네. 술록보다 크게 옐크라고 해서 예,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사슴의 친구들이긴 하죠. 네. 하지만 확실히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 우리가 사슴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슴 노래 뭐 있나?
사슴? 보통 이제 지금 너무 여름이라 그렇긴 아까 여름은 아니지만 9월이라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12월쯤 되면 이제 연말 다가오면 루돌프 사슴 코는 루돌프는 사슴인가 보네요. 루돌프 예. 사슴코라는 그러네요. 노래가 예, 유명한데 예. 루돌프는 술록입니다. 왜죠? 왜죠? 루돌프를 봤나요? 예. 썰매를 끌잖아요. 썰매를 끌려면 일단 추운 지방에 살 거고 그렇죠. 추운 지방에 사는 사슴과 동물은 이 술록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만으로 이제 우길 순 없죠. 네. 좀 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루돌프의 특징은 뭐냐면 코가 반짝여요. 매우 반짝이는 빨간 코를 가졌죠. 진짜 반짝여요? 술록의 코는 빨간색입니다. 진짜요? 예. 쟤만 그래서 외톨이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 빨개요? 술록 코는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오. 근데 루돌프는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빨갰던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뭐 엘크무리에 들어갔나 제가? 왜 외톨이가 됐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리고 영어로는 레인디어라고 나오기도 하죠. 네. 네. 사실 술록이네. 술록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술록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되게 많거든요. 뭐 하나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네, 뭐 다 얘기하고 싶지만 네.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하나만. 일단 코가 빨간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예. 빨간색이 정말로 진짜 새빨간색은 아니고요. 붉은 끼가 있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붉은 끼가 돌아요. 근데 보통 사슴 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술록은 코가 핑크색일까라고 예. 하면 예. 아무래도 추측컨대 보통 몸의 어떤 부위에 붉은기가 돈다라는 건 혈관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에 모세혈관이 발달했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실제 그런지를 한번 본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코에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더라. 왜 그랬을까? 심지어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여러저러 이제 몸에서 진짜 활동할 때 열이 발산되는 그걸 봤는데 네. 코에서 굉장히 또 열이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럼 궁금하죠. 왜 그게 유리하지? 코에 열이 나오는 걸 대체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코가 시려울까 봐 그런가?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술록들은 먹이를 야생에서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술록이 사는 환경은 주로 북쪽이죠. 그렇죠. 북쪽에 가까운. 예. 그러면 눈과 얼음으로 쌓여있는 뒤덮여 있는 그런 쪽이에요. 네. 술록- 툰드라 이런데. 네, 맞습니다. 네. 술록은 딱 그 툰드르에 사는 네. 그 작은 뭐 이끼류나 그다음에 지류, 그다음에 뭐 약간 작은 식물들 이런 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눈이 자주 오고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런 식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 박아야 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 훌륭해. 그 코를 갖다 댈 때 코가 이제 와. 온도가 높아야 눈을 녹이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예. 얘네가 이제 눈이나 얼음에 의해 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눈을 헤치고 이렇게 먹이를 먹었었는데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에 눈이 와야 되는 날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되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덮여 있는 식물은 코로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비가 와서 얼어버리면 코로 얼음까지 녹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즉 술록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데 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먹이.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되면 먹겠지만 예. 결국 못 먹잖아요. 네. 배가 고프죠. 어떡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 굶을 순 없으니까. 또 자기만의 생존법을 터득했나요? 그 차선으로 예.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을로 왔구나. 사람 네. 마을.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마을하고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마을로 자꾸 내려가도 되는데 또 마을하고 먼 곳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술록들은 어디로 이동해 다니는지 추적 관찰을 했더니 바닷가 쪽으로 자꾸 내려가더래요. 미역 이런 거 먹으려고. 네, 바닷가에 가서 네. 해초 이렇게 바닷물에 쓸려온 해초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네는 보통은 이제 해초류를 먹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육상 식물을 먹고 사는 이제 네. 이런 동물들이고 안에 소화계도 당연히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예. 해초류는 염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염분기가 높은 해초를 잘못 먹으면 네. 배탈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뭐 그냥 아이 아파 그러고 이제 뭔가 좀 설사 좀 하고 이렇게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게 혹시나 좀 심각한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원래 슴슴하게 먹는 친구들이었는데 환경이 변해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짠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술록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가 또 생각나시죠? 눈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술록의 눈이요? 네, 예. 술록의 눈이 금색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아주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네. 맞습니다. 금빛이 있네요. 네, 금빛이 싹 도는 눈인데 네. 왜 또 저런 금색을 갖게 되었나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왜죠? 네,
보니까 쟤네가 사는 북극 지방은 또 환경이 눈과 얼음이니까 새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얗고 예쁘고 포근해 보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해가 뜰 때 보면 눈이 너무 부시죠.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선글라스를 쓰면 되지만 예. 동물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눈에 이제 그런 구조가 발달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강한 햇빛이 눈과 얼음에 반사돼서 들어오더라도 눈을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막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 눈이 금색입니다. 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쟤네는 근데 뿔이 굳이 저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아, 뿔이 보통 주로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수컷에게서 많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성별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과시용, 구애용. 그쵸. 네. 큰 뿔을 건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영양 상태도 좋고, 아, 네, 그렇겠네. 그만큼 이제 건강하고 네. 그만큼 힘도 세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와라. 네,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루돌프 얘기는 했고 밤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선생님의 별명인 초파도 아, 네. 뭔가 사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예, 밤비 초파는 사슴입니까 술록입니까? 일단 밤비는 사슴입니다. 사슴인 것 같아요. 확신의 예. 사슴. 아기 사슴 밤비죠. 네. 그렇죠. 제목도 아기 그렇죠, 사슴 그렇죠. 밤비고 예, 예, 예. 몸에 또 무늬가 또 음. 꽃사슴 무늬를 잘 가지고 있는 딱 봐도 이제 코도 붉지 않네요. 예. 귀엽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네. 그러네요. 초파는요? 토니 네. 초파. 토니토니 조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친구는 사슴일까요? 술록일까요? 술록이겠네. 아, 정답입니다. 아, 루돌프 친구구나. 네. 조파는 술록이고 그래서 원피스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북극 지역 아니 북극이 아니라 네. 눈 덮인 초원에서 약간 괴물 같은 토끼들이랑 싸우는 장면들도 있어요. 이제 어. 눈밭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아, 근데 왜 초파 코는 파란색이냐고 하죠? 그리고 초파코는 파란색이에요. 왜죠? 극중에 고증이 잘못됐네요. 아니 극중에서 뭔가 설정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바뀌었어요? 네. 아니 원래부터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네. 저 친구가 인간 열매를 먹어서 인간화 됐잖아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코가 파란색이 됐던가? 아무튼 코는 파란색입니다. 아, 원피스 다시 봐야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사슴과 술록 구별해봤고요. 이번에는 라쿤, 너구리, 레서 판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이것도 어려운 대신이죠. 레서 판다는 제가 이제 그 바오 가족 영상 보면 레서 판다가 항상 신스틸러처럼 나와가지고 익숙한데 너구리 라쿤이 좀 헷갈리긴 해요. 예, 레서 판다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봐도. 레서 예. 판다는 원래 원조 판다. 아, 그쵸. 네. 예, 그거 저희 배웠었어요. 원래 판다였는데 네. 이제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면 네. 빼앗긴 판다가 빼앗긴 됐죠. 판다죠. 제가 원래 판다입니다. 예. 하지만 귀여우니까 일단 됐고 이거는 충분히 뭐 차이점이 있고 긴 네. 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동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전 사진 볼까요? 네. 어. 라쿤하고 쟤네는 너구리. 좀 비슷한데 라쿤 너구리. 라쿤이 그러니까 지금 정면샷이 없어서 약간 비교가 애매하긴 한데 네. 보통 우리가 너구리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라쿤이고 아, 그래요? 네. 그 보노보노 친구 너구리? 너구리는 너구리겠죠? 너구리는 이름이 너구리긴 하지만 아, 걔가 전형적인 너구리 이미지 아닌가? 그 약간 선생님도 모르신다 이거. 그 눈 주위에 그 너구리 예. 너구리 제가 지금 얼굴이 잘 기억나는데 눈 주위에 아마 이게 있을걸요? 아, 너구리죠. 그쵸. 있네. 눈 주위에 저게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라쿤의 라쿤의 특징이군요. 라쿤의 특징이긴 해서 왠지 너구리 라쿤 같은데 지금 꼬리도 지금 줄무늬가 저렇게 있잖아요. 저것도 라쿤의 특징입니까? 그렇죠. 라쿤의 특징이죠. 아, 라쿤이구나. 아, 자이언트 판다처럼 이렇게 눈에 멍자국처럼 있으면 라쿤이에요? 라쿤이 약간 그 옛날에 그 쾌걸조로 예. 아시는 세대인가요? 예, 맞아요. 그것처럼 마스크 쓴 그렇죠. 그게 그런 있으면 느낌. 라쿤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너구리도 사실은 이제 이 눈주위가 어둡긴 한데 네. 라쿤은 완전히 이게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정말 뭘 이렇게 쓴 것처럼. 네. 근데 너구리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경계가 약간 좀 맞아요. 흐릿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 네,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다크서클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다. 삶에 좀 지쳐 보이는 그게 좀 있죠. 그러네, 그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 특징이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뭐 꼬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쿤은 꼬리에 저렇게 줄무늬가 발달해 있고 그렇구나. 너구리는 지금 앞모습이긴 하지만 뒷모습 보면 아마 꼬리에 줄무늬가 보통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왜 그 양재천이나 네. 저기 어떤 서울의 뭐 중랑천이나 이런 하천에서 갑자기 너구리 가족이 출몰했다거나 맞아요. 예. 이런 거 몇 년 전에 이제 뉴스 나온 적이 요새도 있었죠. 나오고 좀. 그래서 보면은 저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진짜로 멀리서 보면 너구리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어두운 색깔의 개인가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예. 저런 줄무늬나 무늬가 이렇게 설명하진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않다. 네. 그건 너구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 까만 무늬 있는 친구들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원래 걔네가 왜 그걸 갖게 됐냐라고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기는 약간 한데 야구 선수들 요거 그 효과는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햇빛 네, 피하려고? 햇빛에 이제 반사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눈부심을 막으려고 보통 예. 우리가 칠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게 크겠죠. 그래요? 야생에서 아무래도 좀 눈이라는 건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걸 제일 티낼 수 있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에서 내가 숨어 있는 피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들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 같은 것들이나 팬더 같은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예. 흑백 대비의 무늬는 야생에서 살기에 되게 불리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예. 보통은. 근데 오히려 그 무늬가 발달했다는 건 왜 그런지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실마리를 풀어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한 개체의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천적의 눈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편집자님이 지금 팬더라고 하고 제가 이제 팬더의 천적인 뭐 네. 하이에나나 뭐 이제 좋습니다. 그런 거라고 예. 한다면 네. 이렇게 있을 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보통 동물들의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흐릿하게 봤을 때 흰 부분하고 까만 부분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 까만 부분만 한 마리인지 아니면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게 한 마리인지 그렇죠. 아니면 뭐 하얀 부분만 한 마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서 이게 진짜 판다인가? 아니면 그냥 뭐 바위 덩어리인가? 헷갈린다. 요거 헷갈리죠. 근데 만약에 약간 보호색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쵸. 만약에 네. 거기에서 눈이 굉장히 눈에 잘 되게 딱 박혀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0% 판다잖아. 이렇게 가서 그렇죠, 먹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눈 주위에 까맣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어 버리니까 티가 잘 안 나겠죠. 눈을 숨겨야 돼요, 야생에서. 맞습니다. 사람도 실눈캐가 무섭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제로스. 네. 자, 표범 제규어 치타 한번 보겠습니다. 표범 제규어 치타 사진 있나요? 저거는 저도 막 치타 다큐도 많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난이도가 무늬의 제일 차이겠죠? 높죠. 네, 무늬가 아무래도 제일 큰 차이죠. 무늬 일단 세 개의 무늬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일단 그 치타가 제일 아래잖아요. 네. 근데 치타의 무늬는 좀 연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닌가? 제만 그런가? 좀 제규어 표범은 무늬가 크고 진한 느낌 아닙니까?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아닌가? 하나당,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불러야 하나의 콜로니당 면적이 좀 차지하는 게 크죠. 그렇죠. 그렇죠. 점이 커요. 맞아요. 네. 지금 치타 이제 아래에 있는 치타를 보면 점이 일단 작아 보이기도 하고 네. 정말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까만색 영역에 내부가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위에 바로 위에 이제 제규어를 보면 이제 좀 중앙이 비어 있는 숭숭숭숭 예.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네. 중앙에 뭐 점이 찍혀 있는 느낌도 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 순서가 저 중앙에 있는 게 제규어 같은데 네. 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로제트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던데 큰 영역 안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거. 저게 이제 쟤네의 특징이고요. 큰 약간 테두리 안에 점이 있으면 네. 제규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표범, 남은 게 표범. 표범인데 표범은 테두리 안에 점이 없어요. 그냥 테두리만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안쪽은 약간 갈색 무늬네요. 네. 약간 연한 색으로,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점은 없다. 야. 그래서 속이 빈 무늬로 되어 있고 제규어는 속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네. 치타는 점만 있더라. 구별을 이러면 여러분 야생에서 표범 제규어 치타 만나면 예, 저런 식으로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으세요. 이건 꿀팁이네요. 마지막으로 올빼미 부엉이 한번 비교해 보죠. 요것도 많이들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네. 구별법 있나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올빼미는 좀 약간 날카로운 인상. 부엉이는 안 이라고 날카로워. 부엉이가 더 날카로운데요. 부엉이는 이 주변에 뭔가 네. 그 둥그스름하니 이런 느낌이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까 해달이랑 수달처럼 네. 해달이 약간 부엉이 느낌이고 네. 올빼미가 수달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진에서 사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뭐여야 하냐면 이제 귀의 귀? 깃이라고 해서 아, 네네네. 그 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깃털 네. 그 부분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중요한 특징이긴 합니다. 부엉이는 뭐가 있네요. 네, 위에? 부엉이는 있고 네. 올빼미는 없고 요게 가장 겉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고 또 올빼미는 눈에 초점이 막 흐리멍텅한 게 쟤만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러나? 이렇게 뭐 기습 질문이 귀엽게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인상이 좀 부드럽고 좀 네. 약간 둥그스름한 형태로 네. 되어 있으면 올빼미다. 올빼미다. 그다음에 이제 부엉이는 좀 약간 각진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이제까지 저희가 뭐 여러 종들을 비교했잖아요. 네네. 그 비교했던 것들에 비해서 부엉이랑 올빼미가 사실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녀석들이긴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네네. 아. 분류학적으로 크게 딱 나누는 종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냥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생기는 올빼미? 이렇게 생기는 부엉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분류적으로 막 명확하게 앞에 다른 가까운 종들처럼 친척이네요. 네, 예, 그렇게 가까운 분리되지는 친척. 않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겉모습도 좀 비슷하죠. 저 예전에 진짜 기억 쉽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부엉이는 여기 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비읍 모양인 거예요. 아, 비읍 부엉이. 올빼미는 귀 없어서 동그래서 이응 올빼미. 기가 막히죠? 네. 제가 발명한 건 좋습니다. 아닌데. 부엉이, 올빼미. 그러네요. 네. 올빼미, 부엉이. 그 해리포터에서 그 보통 소식 전하는 애가 해그위드. 그 친구는 올빼미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올빼미라고 나오지 않나? 아, 그랬나요? 네. 그 알겠습니다. 사파에 좀 예. 귀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선생님 마치기 전에 네. 혹시 좀 비슷한 동물인데 구별법 알려주고 싶은 친구들 한 세트 정도만 더. 네. 사실 이것도 제가 뭘 보고 있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뭐죠, 근데 제가 뭐죠? 보고 있던 게 뭐였냐면 네. 해그위드 걔는 올빼미입니다. 네. 검증 감사합니다. 완료. 예. 보고 있던 거는 알파카랑 라마였습니다. 알파카라마 어렵다. 어렵다. 네. 걔는 뭐 혹도 없잖아요. 그쵸. 네. 혹도 없고 둘 다 생김새도 진짜 거의 비슷해요. 네. 남미에 사는 애들. 네, 사는 애들도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걔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렴풋하게 침을 뱉는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한 녀석은 안 뱉고? 네, 한 녀석은 이제 화가 나면 침을 뱉는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 네. 막 침 뱉는 막 이런 영상들을 다큐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어느 놀러 갔다가 알파카 농장 같은 데를 들렀는데 예, 알파카들이 막 돌아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예.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알파카였는지 라마였는지. 그럼 침을 한번 내가 맞아봐야겠다까지 이어진 건가요? 차마 그렇게 못하고 예.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가시길래 예. 한번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침을 뱉진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저는 너무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가까이 가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찾아봤죠. 구별법을. 네. 그래서 좋은 게 라마가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 크기 비교 있네요. 네. 크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한 그런데 마리 있으면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그쵸. 라마가 보통 이제 많이 커서 1.7m 정도 되고 키가 체중으로 치면은 막 많이 나가는 건 200kg까지 나간대요. 130에서 200kg까지 나가는데 라마가요? 네, 라마가요. 예. 훨씬 더 크고 예. 그래서 이제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 그 남미나 아니면 뭐 그 안데스 산맥 넘어가는 이런 그런 배경으로 하는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뭐 짐을 싣고 맞아요. 예.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라마들 많이 보이죠. 이제 그게 보통은 라마고 라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고 소형이면서 주로 이제 털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게 가축화시킨 게 알파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징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작고 귀여움. 키 한 1m 정도이고.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 네. 라마 사진이군요. 털을 일부러 이발을 한 게 아니라 원래 털 차이가 저 정도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쉽네. 알파카가 털이 많은 친구입니다. 근데 쟤는 지금 라마는 털을 좀 다듬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긴 얼굴은 한데. 똑같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알파카는 확실히 목적 자체가 네. 털을 얻기 위해서 그렇구나. 기르는 게 많기 때문에 털이 부숭부숭하면 일단은 네. 알파카일 확률이 높다. 예. 운송수단은 라마, 네, 이제 털 주는 친구들은 알파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아닙니다. 마칠 때 됐는데. 저 친구들이 근데 사실 딱 보면 예. 약간 닮은 동물이 또 한 가지 연상되실 수가 있는데 얼굴은 낙타 얼굴. 맞아요. 네. 둘 다 낙타과에 속하는 이러다 침 뱉을 것 같아요. 네, 우물우물 네. 씹어먹는 낙타과에 아, 둘 다 속하는 낙타과? 네, 아, 동물들입니다. 그러네. 예. 귀엽죠? 네. 동물 만났을 때 아는 척하기 좋은 꿀팁. 닮은 꼴 동물 구별하는 방법을 안주현 선생님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잡지사 나와주셔서 또 재밌는 동물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